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시장의 바닥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며 내려가는 미국 시장과는 달리 국내 증시는 반등 없이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장,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의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이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3월 19일 목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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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시장이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에 빠르게 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10년 만에 1,600선이 무너진 데 이어서 오늘 현재 4% 넘게 빠지면서 1,520선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이상 강세로 출발을 해서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반락하면서 현재 3%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에서 모두 2,000개 넘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던 이유는 유가 때문이었는데요. 유가가 이제 급하게 밀렸습니다. 뭐 27%까지 밀렸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24% 넘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유가도 정말 어제 생각 없이 갑자기 좀 밀렸거든요. 보면은 원래 한번 매매를 할 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체결되면서 좀 밀려야 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호가 빈 채로 와장창창 그냥 무너지듯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증시도 같이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CME 거래소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인 것처럼 이제 그때는 세 번째 주에 좀 주로 중심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때 아마 만기에 가까운 이제 포지션 청산물과 롤오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좀 주도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좀 밀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제 유가가 밀리다 보니까 관련된 자산들도 같이 한번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유가 자체가 많이 밀리면서 러시아 쪽에서 좀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쪽에서 지금 너무 낮다, 자신들이 버티기에 너무 낮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식 정부 쪽에서도 지금 낮은 유가를 좀 의식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아마 조금 더 유가가 밀리게 될 경우에는 쉽사리 러시아가 뭔가의 백기를 금방 틀 나라는 아니지만은 어쩌면 사우디가 좀 이기는 모습 쪽으로 끝나면서 유가 쪽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유가도 지금 선물로는 야간 선물로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것들도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도 어제 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급하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S&P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했다가 5%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7시, 8시죠. 그때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주로 어제 뭐 추가적인 이슈는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말고는 추가적인 뭐 안 좋은 뉴스나 뭐 특별한 뭐 높은 분들의 발언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째 서킷 브레이커인지 헷갈릴 정도로 서킷 브레이커 또 걸리면서 이제 하락을 했던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뭐 다우 지수도 그렇고 S&P 지수도 그렇고 요즘 하도 밀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뭐 하루 이틀 걸려서 한 번씩 걸리고 네. 뭐 멈추네, 오늘 또 걸렸네, 이게 좀 일상적인 시장이 좀 돼버려 가지고 사실 뭐 다우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1000포인트가 움직이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 매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은 매수하자마자 당하고 매도하자마자 당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제 마찬가지로 금리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금리가 또 장기채는 급하게 올라가지고 단기채는 급하게 좀 빠졌습니다. 특히 단기채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다는데요.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돈을 맡기면은 보관료를 내고 찾으는 소리입니다. 금리가 하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은 시장이 정말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만큼 단기 채권들은 많이 사고 장기 채권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림이긴 합니다. 원래 단기채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장기채가 금리가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게 너무 지금 급하게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산의 수요가 급하게 좀 초단기물, 장기물보다는 초단기, 그 초단기 중에서도 그나마 국채고 진짜 웬만하면 다 현금으로 돌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또 ECB 쪽에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FOMC 또 미국에서 뭐 1000조, 그러니까 1000조 달러, 1조 달러, 우리나라 좀 1000조 원 정도 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침에 유럽에서도 르가르드 총재가 7,500억 유로, 7,500억 유로도 우리나라로 치면 1000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씩 경기 부양에 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은 지금 속절없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왜 그럴까 지금 여러 가지 확인을 보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급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좀 15분은 지연된 거긴 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0.69% 빠지고 있고요. 니케이 일본 지수 같은 게 0.5%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5%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보면은 엔화, 위안화, 원화의 흐름이거든요. 엔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위안화 가치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빠지고 있어요. 네. 특히 오늘 환율만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만 지금 33원이 올랐거든요. 환율이 지금 1280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2.63% 오르는 환율이 급하게 치솟고 있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하도 많이 팔아서 엄청나게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증시 자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총 외환보유고가
만약 4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외국인이 17을 나갔다 그러면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준, 이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달러가 급하게, 달러 인덱스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은 외나랑 위안화에 비해서 원화가 하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어쩌면은 우리나라 지금 단기 외채 문제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단기 외채는 특히 97년, 2001년 이때 문제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통화스와프 관련된 문제까지 나와야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또 지금 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왜 이렇게 불분명히 하락하냐면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고, 예를 들어서 2008년 경제 위기 때는 이랬고 뭐 9.11 테러 때는 이랬고 이랬던 저랬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하락을 했었는지, 얼마나 하락을 했었는지 계산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사건의 발달은 9.11 테러처럼 갑작스러웠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경제 위기처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어딘가인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속절없이 밀리는 부분을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2008년과 9.11 테러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이후에 좀 계산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 금융위기 발생하고 나서 우리 경제 이만큼 나빠졌구나 라는 게 실제로 눈에 보일 때, 그 다음에 9.11 테러 때도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장이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GDP가 하락했구나 라는 걸 실제적으로 눈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정 정책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도 이게 작년 연말 또 1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1, 2, 3월 이 한 분기 동안의 통계가 4월 초쯤에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정부 정책이 가미가 되어야만 조금씩 반등이 잡히지 않을까. 또 지금 이 환율 문제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솔직히 일본과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를 맺어도 해결이 되지만은 지금 정세상 우리나라랑 일본이 뭔가 협정을 맺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양쪽도, 미국도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그 달러 어딘가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스와프 협정까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좀 계산될 수 있는 지표, 그다음 여기에 맞는 국가 정책까지 이바지 되어야 바닥에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좀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 왜 그런가 봤더니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자본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환율이 2% 이상 급등하고 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나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세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지수가 1,501입니다. 아마 오늘 1,400도 볼 것 같은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어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뽑을 때도 1,800대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측을 하실 수도 없고 예측을 하실 수도 안 되고, 지금 뭐 워렌 버핏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안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종목들을 내다 파셔도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찌르셔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손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차라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주식 다 팔고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손해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버로우, 정확하게 그냥 아예 그냥 버티기를 들어가든지 네. 하시는 게 낫지. 여기서 손해를 메꾸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어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돈이 많으신 지역 유지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대신 이제 그럼 제가 지역도 좀 얘기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서울시 이영재라고 우편을 보내면 자기한테 온대요. 자기 지역을 쓰고 뭐 좀 조금 허세라고 좀 보시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네. 그게 좀 있는데 지역을 시를 쓰고 자기 이름을 쓰면은 자기한테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물어보시는 게, 지금 부동산을 하시는데 집이 건물이 여러 채를 갖고 계세요. 근데 너무 하기 힘들대요. 뭐 지금 분위기가
건물 가진 사람들 뭐 다 나쁜 놈 같고 뭐 월세 안 내려주면은 뭐 나쁜 임대인이 되고 최근에 이제 뭐 보유세나 이제 공시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세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세금 내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건 세금을 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지금 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는 내가 잘 돈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건 다 세금으로 내니까 이게 지금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는 방송을 이제 보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 자네가 2천원이 반드시 온다며?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 사도 되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어쨌든 간 2천원 온다며? 예. 그럼 사면 되겠네. 근데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네한테 돈을 주면 자기가 사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건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마지막에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조금씩 사시는데 왜냐하면은 더 싸게 사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납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부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다는 생각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제일 고민하는 게 리스크 관리인데 네. 실제로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그러니까 뭐 많이 벌까 막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앞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앞만 보고 온 거죠.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소리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되게 관심을 갖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양쪽 얘기를 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은 이쪽은 소위 말해서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주식을 산다 그러고 이쪽은 가지고 있는 주식도 판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서 어떤 저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몰라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바닥을 알 수는 없어요. 천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언젠가는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오히려 버티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워낙에 그런 이제 내일을 보지 않고 10년 후를 보는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털려야 되는 개인들이 안 털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너무 변동성에 매몰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팔고 1,800대든 1,700대든 혹은 1,200대든 팔고 나와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집 팔고 땅 팔고 있고 네. 주식 있는 사람들은 주식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동성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1,500선이 중간에 깨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변동성에 매몰되지 말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버티면서 여러 가지 인내심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골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러한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장 본격적으로 골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익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3월 19일자 게시물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오늘은 총 2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일지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2번, 신으로 시작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이죠. 네, 오늘의 퀴즈 저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게 그럼요. 저희 맨 첫 주인가요? 그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첫 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목표가를 넘어서 한 네. 뭐 20% 이상 수익을 드렸던 종목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첫 주에 했던 종목들 뭐 그때부터 방송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오늘 뭐 퀴즈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신으로 시작하는 8글자인데 일단 8글자를 채워주실 때 앞에 거는 뭐 일단 이 회사가 신세계, 그룹내, 글로벌, 종합, 생활문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앞에 3글자는 나오지 않았는가 나왔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뒤에 5글자인데 이제 신자를 치고 앞에 3글자를 치면은 8글자 종목이 딱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에도 뭐 드렸던 힌트를 또 끌어쓰자면은 뭔가 그 국제적인 제 방송 보는 거, 제 방송 보는 거. 그럼 맞아. 제 뺏어간다. 건데. 그래서 좀 뭐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논다는 의미의 영어를 한글로 풀어주시면 된다. 네. 그렇게 하면 8글자에 신자로 시작하는 종목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앞에 신으로 시작되는 처음에 3가지 글자가 이게 신세계 그룹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글자는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5글자가 이제 영어 단어죠. 네. 영어 단어를 한글로 쓰시면 되는데 국제적인 뭐였죠? 국제적인 그렇죠. 그런 거. 형용사 네. 그런 거. 네. 힌트를 지금 뺏기셨는데 네. 어떤 힌트 들어볼까요? 그러게요. 사실 지난번에는 뭐 브랜드명을 가져왔다가 그 안 되겠다 싶어 네. 국제적인을 영어로 한번 치시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일단은 저는 사실 이번에 힌트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유명 해외 브랜드 수입 및 국내 유통 정도 쓰면은 왠지 저희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잘 모르니까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근데 찾아보고 왔거든요. 여기 그 해외 브랜드 네. 거기에서 크로마츠.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아는 건 아르마니. 그나마 비디비치인가 그밖에 모르겠고 화장품, 그건 화장품. 네, 그거 말고 그나마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네. 가장 잘 아실 만한 거는 저희가 이제 마트 가면은 그 이제 인테리어 소품 뭐 가구 이런 거 그 뭐 이불 이런 거 파는 그 자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 브랜드도 여기서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이 종목이 프로그램에서 왜 나왔을까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제 검색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색해 보실 시간 드리는데 일단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데 뭐 이런 유통주 해외 브랜드 옷들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솔직히 제 선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네. 왜냐면은 그 저희 나이 때 남자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집에 있거나인데 보통 집에 혼자 있으면 컴퓨터 하기 바쁘거든요. 네. 보통 주말에는 뭐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장중에는 뭐 이런 걸 하겠지만은 일단 사무실에 있고 밤에 있어도 뭐 해외 거 보겠지만 주말에는 사실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 게임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이제 또래에 있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집에서 혼자 뭐 하냐 했더니 인쇼를 그렇게 한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그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인쇼라고 이제 딱히 물건을 살지 안 살지는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지만은 항상 쇼핑은 항상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밖에 안 나가고 하니까 막상 또 소비가 줄어드는데 네.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니까 여기다 소비를 한다고 택배 하시더라고요. 늘었어요. 저는 택배가 자꾸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택배업체 그렇게 이제 네. 호황이라고 하는 게 아마 네. 그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쯤 되면 이제 다들 좀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격대는 이제 거래소 코스피에서 20만 원대 종목
종목이고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지금 떠는지 안 떠는지는 뭐 프로그램이 이런 로직이 찾았겠지만은 네. 제 뇌피셜로는 아마 여성분들이 많은 인쇼 덕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으로 시작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을 들어봤는데, 오늘 아까 이제 힌트를 비디비치, 화장품 비디비치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마트 가시면은 자주라고 이제 생활용품들 파는 그런 매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 회사의 브랜드죠. 자, 그리고 이제 왜 떴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부 활동을 줄어들다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쇼핑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또 힌트 있으신가요? 어려운데 이게 네. 약간 그 앞에 있는 신자 세 글자, 세 글자가 한 마디고 5글자가 한 마디입니다. 근데 세 글자가 설마 신자로 시작했는데 뭐 10만이 이런 건 아닐 테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신자 세 개는 뭐 정확하게 아실 테고 네. 뒤에 있는 단어가 5글자인데 약간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그 외국 축구팀 중에 인터밀란이라고도 있고 네. 느낌하고 좀 비슷한 단어고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전축을 전축. 예, 전축에 이제 세트를 맞출 때 그 메이커가 내셔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런 메이커 느낌도 좀 있고 네.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이름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 단어가 날로 끝나는데 널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널이 아니고 날로 끝나는 날. 8글자의 종목, 3글자 한 단어, 5글자 한 단어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글자 중에서 4글자를 이미 주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바로 말하시는 게 안 지켰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서운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 살기 위해서 뇌가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방금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두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 리마인드 퀴즈입니다. 신으로 시작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자 고수의 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21님께서 보내주신 일양약품이고요. 매수가 37,0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선절매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37,000원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럴 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신 날 딱 이틀 안에 사셨어야 돼요. 이틀 안에 사셨어야 되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계속 손실을 보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점이 정확하게 그냥 나온 거예요. 이미 손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이제 머리 아프고 계좌 보기도 싫으니까 일단 다 팔고 다른 종목에서 잘 가는 종목으로 손해를 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종목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5% 말 수도 있고 6% 말 수도 10% 말 수도 있겠죠. 근데 종목을 옮겨 다니면은 10% 맞고 10% 한 대 더 맞아요. 요즘 장이 그래요. 그리고 네. 특히 요즘은 장 후반에 이제 미국 시장이 불안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중에 지금 변동성을 노려가지고 정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타 치는 것 빼고는 장 후반에 종가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셔가지고 손실을 보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와가지고 팔기도 어려운 자리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37,000원 될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예요. 37,000원 될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등은 주겠죠. 반등은 주겠지만 37,000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좀만 더 내려가면 24,000원대면 거의 뭐 뜨기 전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좀 돌면은 다시 이 회사의 가치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유하고 일단은 일양약품이라는 뭐 회사가 예를 들어 실적이 엄청 안 좋거나 뭐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나 37,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시장이 만약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종목도 같이 올라가고 그때쯤 팔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목표가를 정해놓으시면 사면 안 되고 예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서 모아 보면은 아까 그 부동산 아저씨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시 또 가격이 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거품이 꼈을 때 거품 낀 가격이 들어가 버리면은 실제로 거품이 빠져버리면 그다음에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유하시되 목표가 37,000원 과하다. 그래서 시장 올라오는 거 보고 업종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 코스닥 코스피가 코스피 정말로 한 2,000 가까이까지 갔다. 그랬을 때 그 가격대 파시는 게 맞지 목표가를 매수가로 잡기는 좀 힘들다. 근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은 소위 말하는 이제 쌍봉을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시장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변동성을 준다면은 그때는 단기에 줘야 되겠죠. 단기에 줬을 때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8240님께서 보내주신 네페스입니다. 매수가 37,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방송 재미있다고 보내주셨고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방송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사실 오늘 같은 날 저희도 재밌게 하기 뭔가 되게 눈치가 보여요. 맞아요. 네. 네, 눈치가 보이면서도 이게 너무 우중충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맞아, 어느 정도 맞아. 웃음기를 좀 섞어서 하는데 가끔 좀 눈치가 보이기 좀 하는데 저희도 뭐 충분히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다시 본론 돌아오면 추가 매수는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격대를 너무 비싸게 샀어요. 네페스 38,000원인데 고가가 38,000원인데 37,000원 샀다는 거는 정말 진짜 수익을 잠깐 눈에 보기만 하고 그 뒤로는 진짜 손실만 보고 계세요. 그때가 장이 안 좋은 시점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2월 21일입니다. 2월 21일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페스라는 종목은 올라갔었어요. 그럼 나머지 종목은 다 빠지는데 이 종목 올라가네, 이 종목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잘 생각하신 걸 수도 있어요. 뭐 안 되는 날 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갈 때 더 잘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스킬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 가격대가 나오면은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후에 그때 3월 16일 날 급락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손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그래도 지금은 기술적으로 자리는 좀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을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적어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버틸 자리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나마 네페스 지금 안 좋은 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오늘 뭐 5% 6% 빠지는데 이 종목 지금 보합권이거든요. 잘 버텨주는 만큼 일단 한번 버텨보시고 좀 뭐 손절 의견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관망하셨다가 추가 매수는 정말 저희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8712님께서 보내주신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매수가 148,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시진핑이 방한할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에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워낙 좋으셨어요. 148,000원대, 지금 16만원대인데 148,000원대 들어왔으면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많이 부러졌죠. 근데 이제 잡아왔던 위에 상단이 뚫어왔던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나왔을 때 들어가셨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16만 원대 굳이 뭐 추매를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14만 원대가 오면은 추매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그냥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처음 종목 일양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데 뭐가 가니까 급하게 더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닥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따라가면서 잡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빠질 때일수록 잡는 게 맞지 따라가면서 잡을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시장 현 국면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평범한 장이었으면은 하단을 확인하고 돌려주고 올라오는 자리에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횡보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 올라올 때 잡는 게 맞고, 현재 구간에서 원래 평범한 장이었으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지금 자리는 아니더라도 차라리 이 자리 매물대 뚫고 한 18만 원대 되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 차라리 매물대 뚫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냥 빠질 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쌀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매수가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치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급하게 따라가셔야 될 시장이 아니에요. 더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닥 아직 모르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유는 유효하나 추매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매수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부분도 좋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1112님께서 보내주신 솔브레인입니다. 매수가 91,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손절을 할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계속 비슷한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91,000원이면은 그래도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은 좀 그래도 괜찮 완전 나쁘게 사신 것도 아니기도 해요. 저 자리면은 시기는 모르겠 떨어지는 도중에 사신 건지 올라가는 도중에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좀 사실이긴 하고, 그 가격에 사신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가격의 비중은 30%가 조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손실이 좀 크신 것 같고, 이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진짜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고 고점도 최근에 찍었었는데, 이 지금 절반 동안 하락할 동안에 시장이 정말 많이 안 좋기도 했고, 이 종목 예전에 좋다고도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저희 경제방송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이 종목 좋다고 나온 뉴스들. 근데 지금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전체가 하락해가지고 지금 이 솔브레인 보내주신 1111 시청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솔브레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 다 너무 많이 빠졌고요. 다 기다리고 싶을지 기다려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은 똑같아요. 지금은 너무 급하게 매도를 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으시고, 혹시나 내가 지금 특별히 사야 될 것 같다 하실 경우에는 비중이 1%, 2%씩 덜어가지고 그 종목을 쭉 한 번 더 해보실지라도, 지금 이거를 당장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수익 볼래, 이 생각이 오히려 그 종목도 손절하면서 지금 50% 손실 볼 거를 70% 손실 보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된다. 이 대응은 저희가 나중에 얘기해봐도 되니까 지금은 일단 기다려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브레인까지 오늘 총 4가지의 종목 상담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신으로 시작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 일단은 지금 사실 종목을 논할 때는 아니에요. 그건 저도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퀴즈 정답에 종목 상담에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더라도 혹시 저희가 여력이 되는 대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다들 고민이 많으세요. 네. 고민이 많고 양쪽으로 고민이 많으세요.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팔아야 된다 그러고, 지금 땅 갖고 계시는 분들은 땅을 팔아야 된다 그러고, 주식을 사겠다 그러고, 지금 양쪽에서 지금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네.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혹시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에 이런 거 보내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력된 대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일단 신세계 인터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 저희가 지금 잡아온 거는 오늘 오전에는 장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한 20만 5천 원에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손절가는 닿지는 않았지만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관심 정보에 좀 넣어놓으셨다가 또 이제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수익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추억에 빠져가지고 급하게 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관심 정보 넣어놨다가 조금 장이 돌아서고 반등되고 아니면은 아예 이런 종목들 괜찮은 종목이니까 정말 내가 이 종목에 비중 한 10% 넣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1%씩 잘라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사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뭘 하시더라도 지금 추가 매수라고 이제 해도 되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데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10% 비중이면은 10%를 더 넣거나 5%를 더 넣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촘촘하게 잘라서 해야 돼요. 바닥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아니면 시장을 사시든 촘촘하게 잘라가셔야 돼요. 네. 계속. 바닥가 그리고 촘촘하게 잘라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이 닿고 올라올 때는 올라오면서도 촘촘하게 잘라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져가시거나 추매를 하시더라도 큰 비중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 한번 넣어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3233-6650-0713-2782-0198님 5분께 선정이 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상품을 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타 파티였어요. 이게 인터내셔널에 내에서 어이 아이가 있고 네, 날에서 날 널이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를 헷갈리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중에서도 잘 맞춰주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자, 오늘 5410님께서 방송하시기 힘드시죠? 밖에는 살구꽃이 활짝 피어서요. 우리 시장에도 봄이 올 거예요. 화이팅! 이렇게 보시는데 저 감동받아서 울 뻔했어요.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웃으면서 방송이 다 힘들거든요. 네. 너무 감동이고, 자, 그리고 9191님께서는 오늘도 세 분 하트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 모두 파이팅 하십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9761님께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7399님께서도 수고 많으시네요. 세 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8667님께서는 문제 풀려고 매일 기다리신대요. 틀리는 거 상관없이.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6545님께서는 이영수 전문가님 개인 팬이신 것 같은데 약간 영재님 모두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콕 집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답. 그럼요. 여기 이왕이면은 조금 길게 네. 해주셨으면 뭐라고 제가 답변했을 때 네. 항상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그런 건가. 네, 오늘도 이렇게 문자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 퀴즈가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 저희에게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방송해드리면서 많은 꿀팁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발행 확대 등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글로벌 자금 경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가 필요한 외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례 없는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홀딩스 회장직은 지난 1월 별세한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맡고 있다가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습니다. 신 회장은 다음 달 1일 회장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신 회장이 6년에 걸친 경영권 분쟁 문제를 완전히 털고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호텔 롯데 상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신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경영을 완전히 장악한다면서 2022년 3월까지 일본에서 제과업체인 롯데 주식의 상장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 중인 호텔 사업을 일본에서도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판매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세 무뉴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겸 북미 권역본부장은 현지 시각 17일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와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아직 단언하긴 어렵지만 지금 상태로 간다면 연간 판매가 10에서 20%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급변하는 속도가 믿기지 않는 정도라고 그는 토로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7, 8월까지 가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두어 달에 끝나는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는 4단계 청정 관리가 에어컨 고급 모델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판매된 휘센 에어컨 가운데 듀얼 럭셔리 시리즈와 듀얼 프리미엄 시리즈의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포인트 늘어나 40%를 기록했고 그중 약 90%는 4단계 청정 관리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4단계 청정 관리 기능은 필터 클린본, UV 발광 다이오드 펜 살균, 3단계 열 교환기 자동 건조, CAC 인증 공기청정 성능 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본 경쟁력을 키우고 새 사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텔 신라는 오늘 서울시 중구 장충사옥에서 제4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47기 재무제표, 이무진 대표 이사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 3가지의 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호텔 신라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이부진 사장은 주주들에게 연초부터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통 관광 산업의 생존을 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내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고객 경험 극대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의 톰 브라운 에디션을 추가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추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과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아세톤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앱 애니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3.9시간으로 지난해 2월보다 7%가량 증가했습니다. 에어부산이 차세대 항공기인 에어버스를 동아시아 항공사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차별화된 기제 도입으로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큰 경쟁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평가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목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고수의 픽퀴즈 매일매일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